대표님이 이제 항상 정리해 놓으시는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띄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망고맵이라고 그러는 건데. 망고맵. 망고맵. 제가 만들었죠. 네. 네. 보통 이제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거를 보통 엑셀로 해가지고 지도 비슷하게 그려놨잖아요. 그거 보고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 네. 없죠. 그래서 지도에다가 색깔을 입혀놓은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이 구별로 이렇게 구별로 색깔을 입혀놨는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돼. 엄청 빨간 데 있죠. 네. 누르면 용인시 처인구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여기 보면은 엄청 파란 데가 있죠. 대구일 것 같아요. 대구 동구.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린 거죠. 뭐냐면 직관적으로 엄청 많이 오르면 엄청 빨간색, 엄청 많이 내리면 엄청 파란색, 그리고 흰색이면 제로. 똔똔. 그리고 이제 회색은 자료 없음. 시골이라는 이야기죠. 아, 자료 없음? 네, 자료 없음. 아. 감정원이나 KB 시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딱 우리나라 시향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어디가 빨개? 수도권, 서남권이 많이 빨갛네요. 그쵸? 예. 그 화성, 평택 이런 데고 여기는 이제 세종. 하다 보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 이름도 나오죠. 보령시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인천이 색깔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구는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네. 여기 북쪽 경기 북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상북도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죠. 이거를 망고맵이다. 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딱 보기엔 빨간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많아요? 파란색.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근데 일부 지역은 이렇게 후끈한 곳도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미지가 딱 하나 찍어 놓은 거고, 이거 동영상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옆에 날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날짜를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 2달 전 보시면 2달 전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완전 파랗죠. 네. 이게 지금 2달 전에는 이 정도로 오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파란색이었다는 거죠.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산 두 개잖아요. 수도권하고 부산 딱 그 사이. 그렇죠? 예. 부산 보세요. 부산 수도권 보세요. 얼마나 파란색이에요. 근데 네. 한 달 전 누르면 색깔 많이 빠졌어요. 그 혼자가 도겨청청하는 여기가 이제 처인구. 내가 처진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처인구.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색깔이 옅어졌어요. 많이 빠졌어. 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게 이렇게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면 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매매, 빨간색은 전세예요. 그러면은 요때까지는 올랐죠. 둘 다. 네. 2022년 1월. 그러다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거의 이제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가 언제 이제 작년 때 보면 다 나와요. 여름 이후에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폭락을 해서 확 내렸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내렸는데 다시 엄청나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추세라 그러죠. 추세. 이제 시장이 되게 크니까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 건데, 이제 추세를 보면은 다 오르다가 쑥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요게 위로 이제 급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떨어질 거냐, 모 교수님들처럼 급락할 거다. 뭐 누구처럼 이게 30%더 빠져야 정상이다. 뭐 이런 거 이러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놀리잖아요. 캡 투자하신 분들 힘들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듯이 3년 전에는 쭉상이더니 그치? 그런 것처럼 얄미워 죽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등은 할 거라고 아무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은 급등이 남아 있는 거야. 누군가가 급등하겠다고 제발 좀 말해달라 이런 느낌인데 아무도 바라진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보합 이런 식으로 보합이 될 거냐, 보합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그분들 말씀대로 이렇게 20% 30%씩 빠질 거냐, 요게 중요한 거죠. 와가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추세가 한번 잡히면, 흐름이 잡히면 한동안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게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요렇게 해서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급등은 없다. 전세는 조금 매매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안 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수요가 100이었다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주택시장은 수요는 항상 일정해. 그쵸? 네. 수요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못 해요. 너희 집에 살래? 남의 집에 살래? 자가냐? 임대냐? 이거잖아요.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집을 안 사면 결국에는 임대로 가게 돼 있죠. 네. 근데 임대로 가는데 임대도 또 선택이 또 두 개가 있어.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근데 빨간 종이도 좀 많이 빨간 거 줄까? 덜 빨간 거 줄까?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냐 월세를 선택하는데 지금 역전세가 어떻대? 전세 사기가 없다. 너무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세 아무도 안 살고 안 살 것 같지만 시장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보고 듣는 거하고 시장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게 필수재 시장이니까 그렇죠. 주식인데 주식이 막 뭐 회사가 비리도 많고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다 내다 팔잖아요.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싹 빠지잖아요. 수요가 없어. 계속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택은 필수재는 내가 집을 안 사도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돼. 집을 안 사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집을 안 사면 임대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기분은 그런 거죠. 금리의 영향이. 문제는 뭐냐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사는데 전세에 사는 사람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지불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그 높은 가격에 들어갈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요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때문에 이런 인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도 그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마이너스잖아. 3달 전 이럴 때보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이후에 주택 가격을 끌고 나갈 핵심 요인이 뭐냐? 이런 이슈인데 자, 그 핵심 요인은 제가 볼 때 역전세다. 역전세. 그래서 오늘은 그 역전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역전세는 누구에게는 위기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기회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겠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나누면 크게 이제 그 수도권하고 그 외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수도권이 있고 수도권 내 시장은 광역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3개로 나누는데 그 수도권 5대 광역시. 광역시가 6개잖아요. 근데 인천은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인천 빼고 그래서 수도권 5대 광역시 나머지 그걸 기타 지방이라 그래. 기타 지방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 위주로 먼저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리딩은 누가 하죠? 리딩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서울이라는 거죠. 서울.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서울을 누르면 서울이 나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서울을 누르면 서울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서울. 그쵸? 네. 서울의 색깔은 어때요? 파란색이 좀 많네요. 연파랑? 그렇죠. 파란색이 좀 많죠. 결국에는 서울도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하락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한 달 전 3월 날짜를 누르면 그 날짜로 가요.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전세가 너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팔았잖아. 2달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쵸? 예. 그리고 매매도 보면은 강남 3구만 조금 색깔이 연하지 다른 데는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 전 4월 3일 기준으로 보면은 자, 전세도 많이 좋아졌고 매매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된 건 추세가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훨씬 길잖아요. 마이너스로. 네. 이 빨간색이 전세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가 매매보다 색깔이 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다음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5월 1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놀라운 거는 이 전세가 엄청 빨리 매매보다 더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하반기 시장을 끌어갈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강남 4구, 강남 4구,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온기가 이쪽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4월 3일 거도 봐도 그런데 시장은 항상 여기서 한다는 거지. 5월 달이 되니까 지난주 보면은 지지난주 확실히 이쪽에서 그 동남권 강남 3구 쪽에서 시작해갖고 온기가 옆으로 퍼진다. 큰 도라고 같다 그러잖아요. 따뜻함은 이제 내가 따뜻하면 좀 지나면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차가워지면 좀 이따 옆에도 차가워지는 거고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큰 흐름이 있다 이런 건데 놀라운 것은 이 노원구가 혼자 북쪽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다. 그러네요. 왜 그러죠? 그렇죠? 2030의 주 타겟 아닙니까? 노원구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게 또 LH 거야 대부분. 상계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 목동하고 노원구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상계지구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했는데 목동은 대단지 대형 평형이 많아요. 좀 사시는 분들. 여기는
서민들을 위해서 10평 초반부터 해가지고 주로 이제 20평대를 주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겠죠. 주공 아파트고 오래됐고 집이 작으니까 가격이 싸겠죠. 9억 이하가 많다는 이야기고 9억 이하는 이제 우리 2030들의 먹잇감이잖아요. 먹잇감. 그죠. 그 먹이를 잘못 물어가지고 고생 좀 하고 있긴 한데 잘못 먹었어. 잘못 먹었어. 그러니까 노원구는 딱 가보면 이제 엄청 이게 넓고 이게 쾌적하게 돼 있긴 한데 네. 집이 작다 보니까 작고 이제 그리고 일단 7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잖아요. 4호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가성비면 살만하다. 중계동 학원 가도 혹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면 중계동에서 애들 교육도 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노원구 상계지구나 이런 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이야기가 이제 그 이름이 조금 변형이 돼갖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기 신도시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표가 줄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야지. 일단 넓혀놔. 엄청 크게 해야지. 그건 다음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30년이 돼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30년이 돼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뭐 20년 이상 완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계획 뭐 택지지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특별법. 원래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위에 있어. 그래서 특별법에 명시된 거는 특별법을 따라가. 근데 여기에 명시 안 돼 있는 거는 일반법을 따라가요.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하잖아요. 이 도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특별법이 있는 거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물론 이거 뭐 통과가 돼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20년 된 것도 해준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옛날 재건축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쵸? 3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일기 신도시는 91년부터 96년도에 입주했어. 그럼 2026년까지 30년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91년도에 들어왔고 여기는 94년에 들어왔어. 그러면 94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대선용이에요. 일기 신도시. 다음 대선용. 다음 대선용이에요. 다음 대선용이고 이번에 그러면은 30년 이미 된 곳이 타겟이 될 건데 목동은 가만히 둬도 돼. 대지 지분이 커가지고 지으면 그냥 팔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였는데 상계동은 안 해주면 힘들어. 안 그래도 서민들이 사는데 뭐 2억 3억씩 분담금 내라 그러면 할아버지들 들어눕지. 그렇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갖고 용적률을 확 올려줘야지 그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계지구, 중계지구 있는데 중계 1, 2지구 있어요. 그쪽이 가장 수혜 지역일 거다. 이미 30년이 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역, 목동지구, 상계지구, 개포지구, 고덕지구. 고덕은 여러분 평택이 아니에요. 평택이 아니고 저기 강동에 고덕 있잖아요. 강동고덕. 고덕하고 개포는 5층짜리였어 다. 그래서 이미 끝났어. 대부분 끝났어. 얘네들은 뭐 특별법 해갖고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잖아요. 목동하고 상계동 남은 거죠. 얘네들이 최대 수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목동은 가만히 내비둬도 되고 상계동은 안 해주면 안 된다. 노원구청장님이 엄청 열심히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노원구에서 살다가 이제 좋은 데로 점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무주택이나 갈아타기 1주택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이 또 주머니가 얇잖아요. 뭐 해야 돼? 대출 받아야 돼. 네. 돈은 항상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는 없어요. 네. 은행에 있었고 은행에 있고 앞으로도 은행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이 이제 30대 비중이 또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9억 이하여야 되니까 강남 3구에는 9억 이하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온기가 이제 퍼지겠죠, 앞으로? 예, 퍼지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새 톡방에서 물어보시는 게 동대문구는 어떠냐. 퍼지니까 밑으로. 그렇지. 동대문구는 어떠냐.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중랑 신대까지 얘기 가거든. 그러면 끝난 거야. 또 한 타임 들어온 거야. 신대동 오르면. 신대동은 그렇죠. 오른 거야.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이제 강남 4구에서 시작해갖고 온기가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 퍼지고 있는 거고 노두강 중에 노원구가 혼자서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다. 반짝반짝. 자,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게 오유에 처인구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죠? 계속 그래요. 파이어 했는데 이거 아니 삼성 언제 들어오는데
너무 미래의 이익을 미리 땡기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주식같이. 주식같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는 몰라 일단 사서 던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이 그 12억 4천에 분양가 84 12억 4천에 분양을 했는데 뭐 됐다고 지금 계약률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일단 됐다고. 다 됐다고. 완판이다 이러는데 완판은 아니지. 계약이 돼야 완판이지.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12억 4천인데 돈 좋은 주거기랑 몇 차이 없단 말이야. 이게 광명의 차이랑 그 분양가가 비슷한데 가격이 좀 싸지. 근데 광명보다 더 잘 됐단 말이야.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좀 이상해. 봅시다.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어쨌든 분위기 좋단 말이죠. 분위기 이제 여기 남서 화성시하고 평택 그다음 오산 이쪽이 이제 분위기 좋고 여기 조그만 게 여기 이제 영통. 네. 영통이고 수원도 이제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좀 지나면 줄어드는 추세고 매교역이 12,000세대였는데 12,000세대 중에 이제 그 7월 달에 한 군데 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선 6구역 그쪽은 이제 분양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 빠지고 나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인천은 한번 따라볼게요. 인천은 분홍색이네요? 인천이 이래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좋아. 그렇죠. 특히 이제 보면은 여기가 서구잖아요. 네. 여기 위에가 금단이고요. 보면 이제 머리 있잖아요. 네. 머리 여기에 금단이고요. 네. 금단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청라 있는 데고. 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루원시티 있는 데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가격은 수급으로 결정이 된다며. 수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 맞지? 길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지.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년, 20년 뒤에 압구정동이 오른다는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야, 지금 사요 마요. 팔아요? 이거잖아요. 여기 어때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걸 얘기해줘요. 여기 어때? 이거잖아.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뭐, 수급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지금 단기적인 게 설명이 되나. 그쵸. 요거는 금리죠, 금리.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레버리지가 커요.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게 3년 전에 분양했다는 얘기고. 자, 분양은 내 돈 10%만 태우면 나머지가 다 빚이에요. 그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10%만 태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 처음에는. 10%만 태우면 되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은 이제 빚을 왕창 땡겨야 된단 말이야. 맨날 대출 기준 나오면 이거 잔금 대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이야기만 맨날 나오잖아, 독방에.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금리에 어때? 민감해. 그쵸? 그렇잖아요. 빚이 많으니까 금리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폭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떨어졌던 데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확 오르니까 훅 떨어졌다가 시장 금리가 많이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훅. 여기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피 천국이었는데 지금 손피 1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금리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제 호가니까 뭐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야. 네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죠? 그래야 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분양 시장의 프리미엄 호가를 보면은 시장을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가볍거든, 분양권은. 집 안 보여줘도 되잖아. 집 한번 팔라 그래봐. 광고 내야지. 안 팔리는 거 팔리려 그러면 막 신발 세짝 나야 돼. 핑크색, 파란색, 남색 이렇게 놓고 막 방향제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뭐예요? 동층향 얘기해주고 3층이 5천이니까 제 거는 이제 RR이니까 8천이요. 간단하잖아요. 심플하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거든요. 호가도 바로바로 반응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 프리미엄을 보내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되게 좋다. 물론 이제 이게 금리 영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수급으로 갈 건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상수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인천이 좋다. 재밌네요, 인천. 한 달 전 볼까요? 한 달 전 이랬거든요. 전세도 매매도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랬어요. 두 달 전 볼까요? 이게 급반등을 했다니까. This is 인천. This is 인천. 예, This is 인천. 인천을 무시하지 마라. 아예 무시하지 마라 아니고 인천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분양 신축이 많은 데는 레버리지가 크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물량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금리가 모든 걸 듣고 있을 때는 시장 금리만 조금 내려와도 반등이 세다.
신기하다. 금리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그림을 보니까. 여긴 송도잖아요. 네. 송도도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근데 송도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 최저가 대비해서 1억 이상이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입주 물량도 많은데 수급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급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누더기가 되는 거야. 막 그거는 말이야. 원래는 이런데 말이야. 이게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금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 나 봐. 솔직히 인정하잖아. 내가 잘 몰랐다. 금리를 너무 무시했다.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데 옛날에 했던 말들이죠.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수급으로 또 자기 이야기가 틀리면 안 되잖아. 자기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인천이 지금 분위기가 확 좋다. 그 이유는 금리 영향인 것 같다. 이런 걸 이해하면 좋다. 대전이 보면 색깔이 많이 하얗죠. 이제 이게 2달 전 똑같이 볼게요. 이봐. 죽는 줄 알았어. 그죠? 한 달 전. 많이 좋아졌죠. 옅어져요. 네, 세종이 반짝반짝하면서 옆으로 공기를 계속 이렇게. 따뜻해져라 이렇게. 그래. 나만 좀 가면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자. 이런데 급반등을 해갖고 이게. 이 전체적으로다가 색깔이 희물구레해지면서 그죠? 예, 주변까지 이렇게 대전까지 좋아지고 이 청주거든요. 청주랑 대전이랑 세종이 붙어 있죠. 여기가 천안. 요렇게가 이제 메인이죠, 메인. 여기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세종, 청주, 대전 요렇게가 메인이죠. 이렇게 지도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걸 뭐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해놓고 하면 보긴 좋은데. 저는 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아야지. 아니 대전 위에 세종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대전이 오르면은 세종도 영향을 받겠구나, 옆이니까. 청주도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서울 출신들은 세종시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럴만 하지. 세종이 대전하고 가까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종은 세종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청주랑 세종이랑 붙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제 천안이에요, 천안, 아산. 요렇게가 이제 핵심이죠, 요렇게. 자, 지도를 보면은 이게 땅이 넓잖아요, 이렇게. 네. 넓게 돼 있죠. 네. 요런 데는 인구 밀도가 낮은 거고 아파트가 많이 없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데 보면 다 큼직큼직하게 돼 있는 데는 아예 데이터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 있잖아요. 요런 데는 도시. 그 도시야. 인구 밀도가 높아. 이렇게 작은 데를 집중해야 돼. 여기 보면 천안, 청주, 세종 여기가 작잖아요. 네. 사실 세종도 보면은 세종 특별자치도 있는데 그쪽에 있잖아요. 시청 있는 데 있잖아요. 금강 주변으로. 그쪽에만 생활권. 그쪽만 모여 있지. 뭐 저기 또 그 뭐야 위에. 뭐 조치원 뭐 그런 데는 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세종이 혼자서 반짝반짝 하던 게 같이 좋아지고 있다. 그냥 연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2달 전 볼게요. 지금마다 특징이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뭐 다른 데처럼 막 새파랗진 않네, 그죠? 네. 그냥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지금도 이게 내가 이거를 되게 오래 했는데 이 전라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해 항상. 뜨뜻미지근해. 그 막 확 오르고 확 내리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뜨뜻미지근해. 그게 뭐가 좋으냐면 아주 장기로 사놓으면 그냥 계속 올라. 꾸준히 이렇게 올라. 지나고 나면. 신기하다. 예. 하락장 때도 이러네요. 상승장 때도 그러네요. 그럼요. 예, 뜨뜻미지근해. 근데 한번 이제 방향 잡으면 계속 반짝반짝하죠. 근데 막 세게는 아닌데 계속 뜨뜻미지근해. 그 이유가 뭘까요? 서쪽 지역이니까 들이 넓은 거야. 들이 넓으니까 개발하기가 쉬워. 주택 공급이 원활해요. 주택 공급이 원활해서 오를 때도 보면은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공급이 확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은 살던 데를 뜯는 거니까 좀 나가줄래요? 싫은데? 얼마 줄 건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좋은 장 지나가고 야 얼마 준다 그랬잖아. 지금은 못해요. 그러고 또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공급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서쪽 지역에는 들이 많단 말이야. 택지지구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라 마음이잖아요. 요만큼 집 지을 거니까 싹 나가세요. 싫은데요? 공시가격으로 보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기 쉽고 서쪽 지역의 특징은 무슨 지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분양하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분양이 확 되고요. 가격이 오르면 또 공급이 확 나와요. 그래서 급등도 없어. 근데 떨어지는 것도 또 떨어지면 또 바로 공급이 확 줄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작다는 거지. 마진이 작으니까 조금만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어.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이 곰 같잖아요. 곰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구인데 대구 여기 작잖아요. 그죠? 네. 칸이 여기 또 대도시라는 거죠. 뭐 힘들어. 힘들고. 여전히. 2달 전에도 힘들었고 한 달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은 힘들어요. 그죠? 근데 보면 나머지 지역들도 뜨뜻미지근하니 그냥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전히 힘들다. 대구는 금리의 영향도 있는데 입주 문화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대구를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실제로 막 내가 샀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뭐 다주택자들이야 몰려오라. 내가 샀다. 이런 느낌도 있어. 이제 좀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위 취득세 무서워해서 되겠냐? 뭐 이런 느낌이죠. 먼저 깃발 꽂습니다. 뭐 이런. 따라오셈? 따라오셈. 난 샀음. 난 샀음. 네. 그래서 은근히 여기, 어딘지는 말안 해주는데, 어디 근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쎄요. 네. 이게 그 대구의 특징이 아래 위가 되게 커요. 오를 때는. 진폭이. 화끈한데 내릴 때도 화끈해.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데도 많아요. 10년 전. 와,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갔어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가시겠어요. 10년 전 가격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바닥을 확인 안 했잖아, 아직. 그죠? 바닥을 확인 안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가치 대비 저평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가치 대비 저평가돼 계속 내리면,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는 한번 사면은, 주식은 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오르나 내리나 맨날 보잖아. 하루에 2번씩. 12번씩 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렇게 본다고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잖아요. 길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 2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세율 되니까 2년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은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 껴있어갖고 중간에 팔기도 힘들어요. 그죠? 세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보고, 최소 2년, 4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잖아. 보고 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초반에는 오를 때 조금 올라. 근데 사람들이 난리쳐. 오른다고. 근데 조금 오르는데 그게 이제 오르는 게 물이 점점 붙어갖고 큰 흐름이 있다 그러잖아. 붙어가지고 이렇게 훅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충분히 바닥 확인하고 1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바닥이 안 왔는데 지금이 바닥이에요. 그 이야기를 2년 전부터 듣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참 폭락하기 전에 뭐 대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분양권을 미리 사야 된다 그러면서 가갖고 우웅을 샀는데 탑을. 뭐 알아서 하겠죠.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렇습니까? 뭐 대기업 뿐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 멘토께서. 멘토께서. 우르르. 그 뭐 특정 구에 가서. 돈 많이 벌었나? 아니, 다 물렸죠. 개처 물렸죠. 그분은 수강료 받았겠지. 그쵸. 그걸로 이제 역전세 다 메꾸고, 수강료로 메꾸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비즈니스잖아요. 이해해야죠, 자본주의인데. 그분의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저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네 판단에 할게요.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이 문제죠. 선택의 문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 이제 근데 주식은 팔고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아파트는 한번 사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가 팔라 그러는데 너무 속이 너무 썰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손해라는 게 있죠. 손해도 종류가 있는데 이제 작위 손해가 있고 부작위 손해가 있어요. 작위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 걸 작위라 그래. 작위 손해가 있고 무작위 손해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9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팔면 손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위야. 작위 손해야. 그러면 이제 1억이 너무 안타까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1억이 내려도. 이게 무작위 손해야. 1억이 내린 건 확실한데 판 놈이 있고 안 판 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특히나 이게 무작위 손해가 많아. 내리면 안 팔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물려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신중해야 돼. 남의 말 듣지 말고 이 자기 손해가 얼마나 팔기 싫은데 1억 손해봤는데 그거를 파는 그 고통 때문에 안 파는 거지 사람들이. 뭐 갖고 있으면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되잖아. 부동산은 10년 지나면 모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닥이 확인 안 됐는데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요. 포물선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엄청 속도가 초반에는 더디네. 그렇죠. 상승할 때. 2차원,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걸 미분하면은
직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쵸. 초반에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죠. 속도가 엄청 느린데 가면서 가속도가 확 붙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닥 찍고 변곡점 지나서 한참 뭐 너도 나도 산다느니 뭐 이렇게 난리 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들 뭐 대기업 이런 데서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막 들어갈 때 가고 나서 사도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한번 대기업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메뚜기 떼들 쫙 한번 하고 나면 초토화가 돼 있으니까 호가가 샥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메뚜기 떼들은 보통 싼 거 사거든요. 캡 붙어 있는 걸 사거든요. 메뚜기 떼들을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개 할 때 싼 거 산단 말이에요. 캡 붙어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변두리가 먼저 캡이 붙어 있는 데가 사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패 때는 그럼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걸 사잖아 보통. 그래서 싸 해갖고 올려놓으면 이제 이게 온기가 이제 대장으로 가. 그럼 대장이 이제 펌핑이 되면서 올라가.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대장으로 가잖아. 그 다음부터는 대장이 오르면 위계대로 쭉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처음에 어디 시작할지는 몰라.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013년 연말부터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체감할 정도 되면 16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집이 오르는구나. 이 적폐들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 공방이 치열하죠. 맞아. 오른다 내린다. 맞아. 5대5 이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10대 9대1 뭐 이렇잖아요. 네. 1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시더라? 한 명 있어, 한 명. 한 명 있어. 충분히 오르고 나서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서울은 그래서 이제 염창동, 등촌동 이런 데 캡 작은 거 샀어, 처음에. 전세가 뭐 캡 2천, 3천 이런데 그 9호선이 개통된 거죠. 와우. 9호선이 개통됐는데 집이 안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골드라인, 옛날에 뭐 김포가 골드라인이지만 황금 노선 아니었습니까? 9호선이.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름아름 들어가기 시작했죠. 강남부터 오른 게 아니야. 거기서 먼저 올랐어.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옮겨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강남 오르면 A, B, C, A, B, C. 제가 말하는 거는 A급지, B급지, C급지 이런 순서대로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오르는 거죠. 그쵸? 그런 원리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주변을 먼저 건드려. 아무도 안 살 때 투자자들이 먼저 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올려놓으면은 결국에는 대장으로 가고요. 대장에서 다시 A, B, C, A, B, C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떠들면 나는 이제 좋은 데로 가지. 지방 갈 때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제 수도시를 가거나 지방을 갈 때는 무조건 나는 제일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하죠. 청주는 어디가 제일 좋아? 그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청주는 어디가 좋냐면은 청주는 솔밭초등학교 근처가 좋고. 솔밭초등학교? 솔밭초등학교. 대전은 한밭초등학교 근처가 좋죠. 한밭초? 둔산동. 한밭초. 한밭초 근처가 좋죠. 양령학원 양령학원 반견 500m 내 플러스 한밭초 배정되는 데가 좋죠. 예. 그러니까 국화는 바로 옆에 붙었는데 학원은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안 올라? 항상 서자 취급받죠. 초등학교 배정이 이제 그 임대 아파트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지. 아이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은 알고 있어야죠. 그죠? 사람들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국화 50평이랑 그 크로바 50평이랑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데 뭐 거의 따블이야 가격이. 왜 그러는 거지? 입지는 똑같아요, 생활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막 국화를 막 사는 거지. 막 사는 거지. 근데 안 올라 계속. 이상하다. 분명히 저평가인데 왜 안 오르지? 그러니까 그게 외지인의 눈하고 그 동네 사람들의 눈하고 다른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먼저 알라고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거지. 지방은 그런 게 있어. 수요가 고급 수요는 한정적이라 모든 것을 다 올리기 힘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대치동 그러면 대치동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둔산동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거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둔산동 또 넓어요. 넓어. 학원가를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냐, 또 본고가 또 대동이 돼야 되냐. 본고. 이게 또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양양학은 버스를 타야 되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월평동 이런 올라가면은 거기도 반대 타거든. 근데 왜 싼 거야, 그렇지? 차 타고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 동네 앞에서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지만 입시를 하려 그러면 큰 학원을 가야 되잖아. 그 큰 학원들은 기본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큰 학원들은 동네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온단 말이야. 모여 있는 데만 모이거든요. 그게 학원가의 특징이고 한 번 만들어진 학원가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죠. 우리 딸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젊은 강사님이 제가 책임지고 케어해서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를 갈래? 여기 서울대 올해 100명 합격한 학원으로 오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대기업. 그렇지. 무조건 대기업으로. 그래서 학원은 검증 안 된 데를 보내지 않아요. 간단한 거 빼고는. 그래서 학원가가 한번 자리 잡으면 안 변하는 거죠. 대치동 학원가가 자리 한번 잡고 나니까 주변에 학원가가 안 생기는 거죠. 자, 왜 안 생기냐?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도보나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학원이 거의 안 생깁니다. 동네 학원만 생기죠. 입시 학원은 이제 도보권이나 아니면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입시 학원들이 안 생겨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큰 학원들이. 그래서 그게 중계동, 목동, 대치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송파에는 잠실은 학원가가 잠실 학원 사거리가 있긴 하지만 대형 학원들이 없잖아. 대치동으로 가잖아요. 근데 방이동에는 또 있잖아. 방이동에서는 대치동 왔다 갔다 하려면 차로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차로 15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는 도어투도어로 하면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지.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 학원을 다 하나 더 보낼까 동네에? 고민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메뚜기 떼를 성급히 쫓아가지 마라.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방 가면 잘 모르는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 이야기했잖아. 여수 놀러로 가. 뭘 먹을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부터 해요? 제일 유명한 거 먹잖아요. 그럼 거기 맞거든. 지방도 가시면 이름 모를 일단 뭐 예를 들면 동해다. 그러면 동해 어디 있는지 알아? 맨날 동해야. 동해. 삼척이야. 사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천? 그쵸. 예, 이천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천은 사면 2천만 원 오르고요. 사천은 4천만 원 올라요. 그래서 사천으로 가더라고요. 그 길을 이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는 고민을 해봐야 돼. 사기는 좋은데 팔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팔아야지 비로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올라도 장부상 가치잖아요. 북밸류. 근데 인마이 포켓이 중요하다니까. 인마이 포켓 땜 돈만이 진정한 돈이죠. 그죠? 코인 60억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9억인가 됐다며. 똑같은 거야. 그때 팔고 인마이 포켓 했어야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모르죠. 어쨌든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고 나서 5천이 올랐어. 6개월 만에. 그러면 그게 내 돈이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지. 창부상 가치고, 그걸 팔면, 뭐, 세금 88%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럼 2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2년 뒤에는 과연, 어쨌든 법인으로 하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법인 말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뒤에 지나야지 비로소 인마이 포켓 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는 싹 다 나갔지 벌써. 안 그래? 선수들은 다 나갔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팔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 반려 아파트가 되는 거죠. 반려 아파트. 전세는 잘 나가는데 사지를 않아. 반려 아파트. 네, 반려 아파트 샀는데 이제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큰일 나게 사기꾼 되게 생겼어. 큰일이야.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아까 이제 갭 작은 거 메뚜기 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방 중소도시에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갭이 완전히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전세가의 99.9% 뭐 이런 거. 뭐 갭 200, 300짜리들. 수리하면 매매가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근데 그런 거 중에서도 옥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옥석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육선생 얘기 못하겠네. 다음 주에 하고, 이런 얘기 합시다.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나온 거 계속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좋아하는 게 분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중소도시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50만. 그러니까 50만이라고 이제 딱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아파트 시장은 3개로 할 수 있다. 수도권 5개 강력시, 기타 지방.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빼고 기타 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타 지방에서도 창원은 100만이 넘으니까 창원은 대도시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보통 50만 이하 도시가 이제 중소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50만 이하 되는 도시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저는 기준이 뭐냐면 이 캡이 붙어 있는데 캡이 붙어 있는 그 모양새가 달라. 그게 뭐냐면 이게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요.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극강의 가성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는 자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거기 이제 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내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나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은 없고 돈 벌면 언제라도 이 동네로 가고 싶어. 이런 동네가 있고. 있고 내가 똑같은 가격인데, 갭도 작은데, 여기에 사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 살만해서 그래. 애들 키워도 될 것 같아. 이런 동네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머무는 자리고, 전자는 지나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리는 매매 수요가 없어. 전세 수요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점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거란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팔고 그 전세 살다가 이사가는 크기를 사야 되는 거지. 크기가 머무는 자리라는 거죠. 똑같은 가격인데 그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인 것 같아요. 학군. 그렇죠. 학원가 막 있고 갔는데 애기들이 막 빠글빠글해. 그러면 매점이 붙어 있어도 거기는 진짜 살만하기 때문에 이사도 잘 안 가. 계속 재계약하려고 그래. 그죠? 예. 요런 데랑 그냥 매점이 똑같이 붙어 있으면 그런 데를 저는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산다면.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떠오르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만 빠글빠글한 데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과 신혼부부들이 잠깐 4년 정도 그렇지. 분양받아 놓고 대기 타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들이 이제 애기들 유모차 부대들이 빠글빠글한 데가 있고. 그렇지. 좀 그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봐야 돼. 유튜브만 보고 사면 안 되고. 이거 데이터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게 임장이 되게 중요한데 임장 가갖고 뭐 찍어준 부동산에 가갖고 앉아가지고 브리핑 듣고 이거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이거 살 거예요. 네가 이거 살 거예요. 이러지 말. 니는 왜 3개나 해요? 나도 하나 할게요. 이러지 말고 그 동네 이야기를 들으라는 그 동네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동네를 먼저 돌아다녀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때깔이 중요한 거예요. 때깔. 때깔.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계신가 돌아보라는 거죠. 캡이 캡 500에 맞춰줄 수 있어요? 풀피돼요? 뭐 인테리어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 제가 했던 얘기네요. 그쵸.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나중에 이제 살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는 어떤 분이 주로 사십니까? 직장은 어디 다니십니까?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로 이사 가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가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들까지 같이 앉아가지고, 햇빛 따뜻한 데 앉아 계신 그런 동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잠깐 살다가 출퇴근만 하고 잠만 자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때깔 좋은 아줌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유모차 세워놓고 쪼갈쪼갈쪼갈 하고. 여기서 막. 그리고 이제 그 노란 버스 지나고 나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학원 어디다 보내?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좋은 데라는 거지. 결국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보면 딱 느낄 수 있어. 여자들은 그런 거를 되게 잘 느껴. 분위기를. 남자들은 되게 열심히 해. 하는데 데이터로 숫자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 나도 데이터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손품도 중요하지만 발품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남자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손품을 많이 파는데 산 거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데이터로만 접근하게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도 그래프 많이 보고 내가 취미가 빅데이터인데 이렇게 만들고 그래프 많이 보고 나는 가서 딴 거 안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원 어디가 많아요. 뭐 애기들은 학교는 어디 다녀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들이 들어오면 애들이 이제 클 때까지 여기 살고 그래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캡만 붙었다고 딱 가봤는데 막 벌판 앞에 공장적이 좀 보여. 그런데 이제 캡 붙었다고 이제 막 사러 갔는데 부동산 가니까 막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고 있는 거야. 어디 뭐 보고 왔어요? 그거 땡땡땡땡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가 사니까 나도 사야겠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은 동지네. 동지네. 그 부동산 소장님이 전세는 바로바로 나가요. 빨리 계약하세요. 오늘 이거 방금 나온 거 빨리 사. 막 이러면서. 눈치 보고 또 서로 계약금 넣으려고. 니는 2개 했으니까 나 한 개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제 경험상 여러분을 부자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10채, 20채. 그거 좋지. 30채. 지금 어쨌냐고 그래서. 무기부로 30채 샀다가 일전세 한 2천 났어요. 그래. 2천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30채 샀잖아.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30 해봐요. 6억이 6억. 6억 어떻게 만들 거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자. 역전세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고 아직 부울경을 안 봤잖아. 네, 한번 보시죠. 대기업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기업이 뭔가요? 대기업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라고 이제 예전에는 다 순수했고 다 이제 정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게 시장이 커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거죠. 비즈니스. 처음에는 스터디 하려고 작은 이제 뭐 카페도 만들고 스터디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 첨단 마케팅 기법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후광 효과,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뭐 1초 마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막 50만 원인데 1초 마감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재테크를 하려고 이거를 내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수강을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강의 들으려면 내가 신청서를 써야 돼. 소개를 써야 돼. 그치, 눈물 어린 심사 받아야 돼, 심사. 그치, 심사 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네. 심사 받아서 이제 막 그것도 가격도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 그런 거 해서 그런 게 해서 막 너무 감사하게 샀는데 개처 물렸어. 지산이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대기업이죠. 이제 그리고 뭐 이게 막, 강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강의마다 전부 다 꽉꽉 차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투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네. 그런 데를 대기업이라고 하죠. 비즈니스가 들어간 거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학고, 동네 아저씨, 이런 느낌이고. 네. 그게 훨씬 잘 가르치겠죠. 설마, 그죠. 영세업자. 나는 20년밖에 안 했고 그분들은 3년이나 했는데 그분들이 훨씬 잘하겠죠. 그죠? 예.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만 자본주의는 돈 잘 벌면 그냥 형이야. 형이야. 형. 네가 잘났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들은 힘들어, 그죠? 예. 20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삽질밖에 안 해요. 잘 모르고 한 3, 4년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공시 1년 나고. 그렇지. 예. 일단 모르겠고 일단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모르겠고 새로운 사람만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50명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 100명이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갈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대기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망고쌤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아마 거의 특화 용어가 아닐까. 망고쌤. 제일 그냥 황소개구리 대기업. 한참 잘 될 때는 뭐 월 매출이 수십억 단위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단 한 달 매출이 수십억이면 그거는 이제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는 게 저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막 편하게 잘 살고 계시다. 전업투자자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자.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의 훌륭한 교육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저에게로 오세요. 함께 할 동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들어봤는데 대충 이제 뭐 거기 대기업들이 여러 곳도 있고 여러 곳 출신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어떤 걸 가르치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1년 넘게 배웠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년이나 배웠어. 뭐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아파트는 왜 오르고 내리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왜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니? 그건 잘 모르겠고 강의료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그 매출 같은 거는 법인명 검색해서 재무제표 다 떼볼 수 있거든요. 네. 조사해놨어? 백데이터가 있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그 누가 올렸다가 차단당해서 없어졌는데 저는 그건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게 왜 차단되죠? 신고해서 신고?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죠. 그 신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사자가 이제 불편한 거지. 매출이 100억 넘는 게 찍혀 있으니까. 근데 다 공개된 자료인데 왜? 그 어쨌든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해야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1년 매출이? 네. 대기업들이?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부울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부울경인데, 이게 사실 이제 부울경 하면은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부산이잖아요. 예. 요 근처에 포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 벨트잖아요. 제조업의 벨트. 포항부터 해가지고 여순강까지 하면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 부울경이에요. 양대축이죠. 인구의 반은 서울에 살고, 그 반에, 그 인구의 반에 또 반은 또 부산, 부울경에 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전 보면, 부산 아니야, 부산. 네.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한 달 전. 전세. 그러더니, 많이 밝아졌네요. 이게 범위가 작은 게 여기 다 모여있잖아요. 네, 좋은데. 이 부산, 이게 해수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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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수동남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해수동남. 원래는 해수동이라고 그랬는데, 남구가 꼈어요. 네. 어쨌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부산, 울산권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냐면 창원, 그 다음에 기타, 진주랑 뭐 그제도 있는데 창원권 이렇게 있는데 창원권은 마창지는 계속 분위기가 좋았지. 남들이 많이 빠질 때 우리 좀 잘 버텼죠. 근데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 그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컸죠. 그죠? 네. 반등도 크게 쳤고. 예.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냥 마창진내 그냥 하나 산 게 나을 수도 있었지. 그죠? 뭐, 1억 반등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도 안 내렸거든요. 뭐 이런 건 느낌이죠. 우리는요, 1억 5천 빠졌다가 다시 1억 반등했는데요. 마이너스 5천. 그럼 우리는 아직 2천만 원밖에 안 내렸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좀 브라이어티한 걸 원한다. 좀 인생이 엑사이팅하길 원한다. 그러면 이쪽에 화끈하잖아요. 전라도 지역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경상도 지역은. 아까 대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부산도 그랬고, 아래 위가 크잖아요. 진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죠? 근데 꾸준하고 이제 잔잔하면서 계속 꾸준한 이익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됩니다. 광주, 전라도 이쪽 가면 되고, 화끈한 거 원한다. 롤러코스터 잘 타가지고, 확! 한번. 그러면 이제 부울경으로 가야죠. 뭐 이건 취향이긴 한데 대부분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주식도 단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이제 대구에 투자자들이 많죠. 한참 좋을 때는 이제 부산, 울산에서 싹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서울에 아까고 쫙 깔고 막 그랬죠. 언니야, 이번에 서울에 버스 타고 올라간다는데, 안 가나?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보. 그리고 전화 옵니다. 예, 전화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하는 줄 알고, 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먼 친척들, 동창들 이런 거 보면, 그럼 물어보죠. 서울에 그 분양권, 그거 뭐 사야 되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여기 분양권 사고 재미 좀 봤는데, 그 돈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나? 막 이러면은, 잘해요. 올라오지 말고. 막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를 많이 받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게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뭐 여기 가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부산 분들은 무섭잖아요. 그죠? 그죠? 대구 분들은 무섭고, 어디 가보면 전부 다 부산 사람이고 대구 사람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사투리를 쓰니까 티가 많이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니까 티가 안 나는데, 부산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막, 사투리 막 쓰니까, 소장님, 그거 내주세요. 왜 그거 남겨주고 그래요? 내주세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집은 보시고 해야지. 안 봐도 돼요. 계좌 주세요, 빨리. 집은 안 봐도 돼요. 계좌 주세요. 막 이러니까. 소장님들도 놀래고. 집도 안 보고 산단 말이야. 괜찮아요. 계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도 안 보고 팝니다, 또. 화끈하죠. 실제로 매수매도 할 때도 좀 그렇게 화끈하십니까? 활동도 화끈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그분들 영향이 이제 그분들이 확 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 19년, 20년, 21년에 이제 수도권 분들이 삐를 받아갖고 전국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해주잖아요. 실시간 채팅으로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디 해주면 막 풍선이라 그래? 띵띵띵. 슈퍼챗 같은 거? 슈퍼챗 같은 거 확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그리고 서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물렸죠, 다. 강원도에는 이제 3개가 있죠. 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강릉이 있죠. 네. 강원이 강릉하고 원주를 강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춘천은. 근데 요 3개인데, 여기 보면은 이 소도시들 있잖아요, 여기. 네. 울긋불긋하죠? 네. 그죠?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여기가 동해예요. 여기가 동해구나. 여기 강릉시. 예. 여기 3개, 요렇게 강릉도 사실, 여기 속초인데, 강릉도 사실 인구가 막 30만, 40만 되진 않거든요. 20만 대란 말이에요. 강릉하고 속초를 보통 합쳐가지고 3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초는 땅이 되게 작잖아요. 그죠? 예, 10만도 안 돼요. 그죠? 10만도 안 돼요. 그치? 요런 데 이제 많이 샀죠. 요런 데 많이 샀죠. 태백을요? 여기 뭐, 개 붙었다고, 동해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계속 물어봐, 나한테. 옛날에 유튜브, 한참 좋을 때 유튜브 하고 나면 실시간 나고 물어보잖아요. 뭐, 네. 동해는 어때요? 사천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럼 내가 물어보죠. 그거를, 당신이 산 논리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주면 내가 설명해주겠다. 그 논리가 뭐 있나요? 개 붙었고요. 입주 물량 없고요. 누가 사라 그랬고요. 가는 거죠. 동해가 어딘지는 알아요? 네. 한번 가봤어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도 강원도도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어. 2달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크게 변화가 없는데. 따뜻미지근한데, 여기도 또 화끈해. 산이 많잖아. 산이 많잖아요. 화끈해요. 이렇게 해서 전국을 한번 봤는데. 그럼 재밌네요. 전국을 싹 한번 보니까. 이게 또 순위를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기 요거 누르면은 순위가 나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데. 순위가 나오는데 용인. 예, 1등은 용인시 처인구. 예, 한국감정원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2등이 세종. 와, 색깔이 빨갛죠. 이 오른 폭에 따라 색깔 진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수정구. 수정구 그러면은 이제 입주 물량 터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똑같죠. 여기도 입주 물량이 많으면 레버리지가 크니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반등이 센 거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화랑장의 말미처럼 막 중소형 도시를 갈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대도시부터 하는 겁니다. 대도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가볼까 생각해 보는 거고, 초보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집부터 좋은 데 마련하세요. 이번에 초보는 내 집부터 마련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음 2주 뒤에 나와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역전사랑 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 보지 말고, 수도권이나 최소한 5대 강역시 정도 보고, 지방을 진짜 갈 거다. 그러면 50만 이상 도시만 보는 게 좋고,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도 가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데를 사요. 서울서 와가지고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거 사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대장들이 많이 오른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 지방에 사팔 10개 사팔 해갖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지방도 다 알아. 막 어디 물어보면 다 알아. 막 주주주주 나와. 어디? 그러면 아파트 어디고 어디가 좋고 탁 나와. 그래서 수익률. 그래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사팔 했는데 지방 다니면서 딱 물어봤는데 서울에 내 집 마련한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 여기는 세금도 없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같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그 센터에다가 좋은 동네에다가 내 집 마련부터 일단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자기 집은 다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했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취득세가 지금 12점. 살아남아야 된다고. 다주택자는 지금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혹시 누가 이 반등장에 그 똑똑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500만 원 더 깎아드릴게요. 이러고 얼른 팔아야지. 포트폴리오를. 그죠. 똑똑 이러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죠. 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희 한번 주택수 오랜만에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무주택자 0, 1주택자 1. 편하게 올려주십시오, 숫자를. 주택수 그냥 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뭐 124 이런 거 올려도 되고요. OP 빼고, OP 빼고 아파트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다 포함입니다. 우리는 0이 없습니다. 0이 없네. N 나왔대, N. N 있습니다, N. N. 와, 1, 4. 5도 적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6. 지방 1. 부럽다. 부럽다, 0. 부럽다, 0. 은마토님 0. 부럽다. 은마토님 0이라는 게 아니고 0은 부럽다. 이런 거군요. 0이 부럽다고? 네, 지중해 부자님 N. 한지승님은 12입니다, 12. 대단하다. 옛날에 이 정도면 좀 적은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나는 30 뭐 이런. 지금은 좀 위대해 보인다. 위대해 보이네요. 예. 야, N. 지중해 부자님. N. 네. 어마어마합니다. 4, 7. 그런 거지. 희아님 N. N인데 10인데 10 중에 9가 지방이야. 이런 거 말고 이게 막 3인데 뭐 2개 서울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난 거죠, 지금은. 그럼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네요. 뭐 2 플러스 뭐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5대 강역시 기타 지방이라 갖고 뭐 1 플러스 0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바로 티 나는 건데 그건 안 하겠지 설마. 루블님 끝판왕 왔다. 루블님 투자하실 때 임장은 데이터로 투자 확신이 들 때 가시나요? 아니면은 속칭 어떤 교육 대기업 투자 시 바텀업 방식으로 임장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대기업에서는 맞는 말 같으면서도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망고쌤의 임장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그 발톱이 빠지도록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죠. 좋죠. 뭐 의지를 불태우는 건 좋은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잘해야죠. 다 열심히 해요. 왜 나만 열심히 한다 생각해?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잘해야 돼.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톱이 빠지도록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도 다녀서 이제 뭐냐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는 게 일단 중요한데 가기 전에 먼저 손품을 많이 팝니다. 손품을 많이 팔죠. 근데 사실 손품이라는 게 손품도 파는 거 보면은 다 보면은 뭐 대기업이 얼마가 있고 소득이 얼마가 있고 뭐부터 해가지고 학구는 어떻고 다 막 100장씩 쓰고 난 다음에
간단 말이야. 이미 진이 빠져.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2대8이라 그러잖아요. 2대8인데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 20%에 80%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80%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리.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초점을 맞출지, 기축으로 맞출지, 분양권으로 맞출지,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지리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지도 보면 얼마 안 걸려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지도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품을 팔죠. 입주, 미분양. 이 가장 기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령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학군. 이런 것도 보고. 근데 그게 이제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뭐 굳이 옛날에는 막 그걸 엑셀로 받아갖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툴들이 너무 좋잖아요. 아실도 있고 호객노노도 있고 다 좋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 손품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수급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학군 봅니다. 학군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직장은 어디 있는지, 대기업이 많은지, 중소기업이 많은지, 서비스업이 되게 발달한 동네는 어딘지 이런 거를 지도 보면은 10분이면 다 알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대기업 뭐 주소지 찾아가지고 연봉이 얼마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아.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가봐야 되겠다 싶은 곳이 있으면 일단 가서 어떻게 하냐면 동네를 계속 돌아요. 차로. 안 내려요. 아, 차로요? 계속 돌아요. 동선 그린 다음에 동선을 그려서 가잖아요. 동선을 그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돌아요. 일단. 처음엔 힘든데 한 2번 돌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한 2번 돌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요. 부동산에 가는데 첫날에 부동산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돌아보고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부동산 들를 계획을 따로 잡아서 따로 와요. 그리고 안 좋은 데부터 봅니다. 동선은 항상. 왜? 좋은 데를 먼저 보면 안 좋은 데를 보면은 디테일하게 못 보게 돼. 그러니까 안 좋은 데를 먼저 봐야지 점점 좋아지는 동선을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이제 물건 내놓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부동산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동산에 가서 왼손으로 연락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른손에 선물 들고 가고 귤 놓고 이제 소장님한테 여기는 어떤 분이 사시고 직장 어디 다니시고 애기는 학교는 어디 배정되고 학원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이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서 딱 이제 부동산에 가서 딱 물건만 딱 사고 오죠.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한 3번 정도 가야지 물건을 산다고 보면 돼요. 저는 한 번에 가서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이면 한 번 가서 그렇게 한 번 돌고 또 한 번 가서 부동산 들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많이 가다 보면 이미 대부분의 도시는 나는 이미 갔다 왔잖아. 제가 뭘 이제 분위기 봐서 이 동네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디 살지 딱 정해져 있어. 대장 동네를 다 알기 때문에 대장을 사거나 A가 안 되면 B풀 정도? 그런 데만 사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기술적으로 갭이 많이 붙어 있다든가 수요가 막 충분하다 싶으면 그런 데를 사는 거죠. 저는 분양권은 한 번도 사서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분양권은 잘 안 해요. FM대로 하면은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분양권 안 하고 대부분 지방 가면 대장만 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아무거나 사도 돼. 다 올라.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데를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 지방은 수요가 몰리는 데가 있고 이 수요가 몰리는 데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있어도 잘 안 가요. 근데 새로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대기업 다니면 돈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송사리 떼처럼 이렇게 다녀요. 송사리 귀엽다. 작은 우물의 송사리처럼. 송사리. 작은 우물에서 송사리가 대작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분양하는 데 있으면 우우 갑니다.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새로운 신축이 나오면 또 일로 가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좋아했다고 갔는데 여기 송사리 있다가 떠나고 나면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여긴 또 가격이 안 올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결국에는 지방도 가서 제일 좋은데 가죠. 물어봅니다.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예요?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그럼 딱 말씀해줘요. 거기 딱 가죠. 대전으로 치면 둔산동이면 일단 크로바 한번 보고 이런 식인가요? 그쵸. 대전에 가면은 이제 둔산동에 부동산에 들어가고 물어보죠. 어디가 제일 좋냐고. 답 나온 거잖아요. 이미 알고 갔지만 확인하는 거죠. 내가 알고 갔지만 소장님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얻을 때도 많아요. 둔산동 갔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도안
도안 분양권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도안 분양권 받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안으로 이사 가요? 안 가죠. 왜요? 애들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둔산동이 대장이구나. 하지만 상품 가치는 도안이 높구나.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도안을 사는 게 나을지, 둔산을 사는 게 나을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안을 딱 갔는데 양녕항은 버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안을 안 샀어. 양녕항은 버스. 저기 가도 애들 때문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도안은 그죠, 학원이. 집은 좋지만 집은 새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둔산동 쪽이 재건축이 되면 완전히 왕의 기한으로 바뀔 거 아니야. 황의 귀한. 그치, 바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산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없지만 둔산동을 사겠죠. 청주 같은 데는 딱 가면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하게 대장이 딱 정해져 있어. 북대동이? 북대동 지회일 1차. 지회일 2차를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막 사고 그러던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어느 지역을 가봤는데, 수도 없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30평만 단일로 돼 있는 데가 대장인 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 대장인 동네는 대형이 많아야 돼요. 의사, 변호사 30평 안 살아요. 지방은 40평, 50평에 산단 말이에요. 취업 1차가 보면 품격이 달라. 여기는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비에 앉아 있어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취업 1차 샀죠. 근데 다 취업 2차를 자꾸 사는 거, 취업 2차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누가 거기를 찍은 거예요? 중간 옛날 대기업에서 밀었더라고. 옛날 특정 항사가. 특정 항사가.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안 할게요. 너무 저격하면 안 되잖아요. 대기업의 임장 보고서 100장 너무 낭비라고. 남들 쓰는 거 보는 거는 괜찮아요. 쓰지는 마세요.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임장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임장 가서 해봐야 될 포인트도 있고 한데, 유모차는 뭘 밀고 다니는지.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상 그 아파트 앞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햇빛을 보면서 앉아 계시냐. 젊은 신혼부부가 가끔씩 있냐. 또는 이제 막 명품으로 막 도배한 아줌마들이 스토케라고 있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급식을 먹으니까 1시 좀 지나면 퇴근하거든요.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에 서 있어 봐요. 그러면 노란 버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확인하죠. 그럼 여기가 머무는 자리인지 지나가는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이 확인합니다. 디클리브 분양권 보유 중입니다. 거제도 조선소가 좋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무피로라도 던지려고 내놓았는데 유로 시리즈는 거래가 잘 되는데 디클리브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무피에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거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피에라도 던져야 할지요? 제조업이잖아요. 예. 제조업이고 조선산업은 중후장대한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후장대예요. 크고 무겁고 길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후장대가 뭐냐면 이게 진폭이 너무 커요. 이렇게 아래위가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진짜 바닥을 기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 제도가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점이긴 하나 제가 볼 때 그 제도는 신축 공급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조선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조선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인지 한번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야가가지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정규직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2,000명이다. 그러면 그 2,000명보다 집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모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을 너무 흔드는 게 그 제도야. 유로도 그랬고. 원래 그 차이 아파트가 제일 좋았잖아요. 차이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도 그랬고 상동동 이쪽에 아파트도 엄청 많이 때려졌고 다 좋은데 그 제도에 그거를 다 받쳐줄 만한 수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하지만 생각보다 남는 것도 없다.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팔라 말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쟤는 이렇게, 이제 화랑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가운데가 오르고 점점 옆으로 나가는데, 2016년, 15년, 16년에 강남에 산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지. 2016년에 대치동에 34평 아파트 캡 1억짜리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캡 10억 넘어가요. 10억, 15억 하죠. 네.
근데 전세는 1억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이 나 1억 투자했는데 원금은 회수되고 15억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2020년, 21년에 들어와서 이제 끝물에 또 끝지역을 잡는 거지. 소도시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타고 기민하게 잘 팔면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그 외곽으로 소도시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 제도의 미래 좋죠. 뭐 조선업도 회복이 되고 뭐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동네고 막 좀 인력 난에 막 심각하다고 하지만 알겠는데 그거는 그 제도의 산업이고 경기고요. 주택 가격이랑 내 수익률이랑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도시보다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는. 판단은 본인이. 그렇죠.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잘 안 팔리시겠지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데 좋은 데 나타나면 얼른 팔고 싶겠지만 지금 다른 데 좋은 데가 없으니까 더 고민이 되시는 걸 겁니다. 뭐 투자 방에서는 그러지. 사실 뭐 그제도만 그랬어. 또 비슷한 데가 있잖아. 당진, 분양권. 네임들이 싹 다 밀었지.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서 올랐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면 그때 분양받은 가격보다는 올라 있겠죠. 그럼 5년 10년 동안 뭐 했어?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센터로 들어올 시기다. 센터로 들어올 시기다. 정리하고 채수는 작아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첫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나?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3, 4, 5월이 분위기 좋을 거니까 3, 4, 5월에 포트폴리오를 싹 갈아타라. 맞아요. 산다는 사람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싸게라도 팔아라. 그리고 현금을 모아라. 채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왜 내가 지금 상급지로 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5억짜리보다는 10억짜리 집이 상급지예요. 똑같은 평형이니까. 똑같은 평형이면 비싼 데가 상급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이 다 1억씩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비율로 빠지거든요. 대부분 뭐 35%가 빠졌네, 20%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10억 5억이라 갭이 5억이라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20%가 빠지면 얘는 8억이 되고 얘는 4억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갭이 4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랑기 때는 이 갭이 벌어지는 거고요. 불황에는 갭이 붙어요. 그래서 불황일 때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탔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선생님? 떨어지면 옛날 집도 떨어졌고 이 집도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실거주로 오래 거주할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복이 되잖아? 그럼 얘는 5억짜리는 1억이 올라요, 원복이. 근데 얘는 2억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하락기 때, 갈아타기 할 때는 좀 덜 떨어질 것 같은데 상급지로 가는 게 찬스다 이런 이야기죠.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실거주 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 인생 길잖아요. 투자로 뭐 2년, 4년 이런 단위로 보신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실거주 하시는 거면은 평생 실거주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10억짜리가 더 많이 오릅니다. 충남 내포 도청 신도시 중흥 S클래스 2차 분양권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요. 팔까요? 입주장 버텨볼까요? 내포 신도시를 제가 초반에 한 3-4번 갔다 왔거든요. 그 경남 아파트랑 모아 미래도가 그 당시에는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큰 재미는 없을 거다. 여기를 또 미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엄청 있습니다. 말은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모 커뮤니티에서 결국 있잖아요. 그게 신축이 되게 많거든요. 그 경남 아파트하고 그 모아 미래도 사이 보면은 상가 있는데 상가에 학원들도 많고 애기들이 막 바글바글해. 근데 그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처음부터 그것만 보고 있어. 그렇게 많이 샀어. 그럼 여기 그 수요가 다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거기 뭐 전철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철 생기면 거기 아무도 안 살고 다 출퇴근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충남 내포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공 이전 뭐 신도시라든지 뭐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생긴 데 엄청 많거든요. 지방의 소도시들 다 가보세요. 어떤가.
과연 내포 신도시는 전부 다 신축이고 거기 그 정도로 그 내포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 해피봉님 차산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최대한 현금을 모아서 중심지에다가 이제 사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핵심 지역에 집중할 때다. 핵심 지역에.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절정으로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잘 안 팔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도시는 그렇다는 거죠. 사기는 엄청 쉬워요.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해요. 미분양 난가 가보면은 아이고 오셨어요. 막 설명도 막 침 튀기면서 해줘요. 맞아요. MGB 크거든요, 미분양은. 네, 크거든요. 네. 근데 막상 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 분위기 좋아지면 팔면 되죠. 분위기 좋아지면 팔 거였으면 벌써 팔았어야죠. 분위기 좋아지면 못 판다니까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골프에서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힘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을 보면 힘이 솟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오르면 팔죠. 이 이야기예요. 망고세 운정신도시 구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전세 예정입니다. 버텨야 할까요? GTX 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팔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그쵸? 왜요? 운정신도시 왜요? 아니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하고 내가 말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신축이 좋긴 하죠. 아니 소신과 원칙을 말씀해 주시죠. 신축은 좋은데 네. 내 투자 수익률하고는 다른 거잖아. 이게 실거주냐 투자로 한 거냐 이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 숫자가 되게 높으니까 뭐 N 뭐 5 이러니까 투자로 했다고 하면 글쎄 고민이 많이 들겠네요. 저 같으면 네. 뭐 빨리 손해보고라도 좀 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구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운정신도시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 뭐 길이 어디나 있고 뭐 GTX 어디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힘든 구조가 운정신도시의 도시 구조입니다. 지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요즘 강명 뉴타운이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입주권 매수로 신축 매수를 하고 싶을 때 구성남과 강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오히려 지오금 연식은 있지만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어떨까요? 서울 안쪽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지만 서울 안쪽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서울 안쪽을 빼고 광명하고 그 다음에 구성남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어디 고를지 알죠? 어딜 고르실 거예요? 여기 근처. 광명. 광명. 이유는요? 광명이 좋아 보여요. 평평하고 넓은 땅 좋아합니다, 저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평지. 구성남 한번 가봐. 장난 아닙니다. 눈 오면 눈물 나. 눈썰매. 그 단대 오리로 다 모이게 돼 있어. 다 그냥 눈썰매 자동으로 단대 오리로 다 모이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저는 그 넓고 평평한 도시가 근데 뭐 직장 좋다고. 이런 게 또 걸려 있지 않을까요? 광명이하고 성남이면 끝에서 끝인데? 거주지는 또 지방이시군요. 그래서, 예. 투자의 목적이니까.